안녕하세요. 영동고 국어 수업을 맡아서 이제 1학기 내신을 진행하게 된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뭐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영동고등학교의 국어 내신의 유형과 그리고 제가 제 수업만의 좀 특징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목차 갖고 계신 자료랑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셔도 됩니다. 영동고 국어 내신 같은 경우는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국어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굉장히 국어가 많이 어려운 학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문항의 난이도 자체가 높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시험 범위라고 하죠.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다른 학교들하고 비교하면 시험 범위를 보통 아주 적게 잡으시는 경우는 막 작품 수로 7, 8개 정도 잡으시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뭐 평균적으로 12개라고 했을 때도 22개에서 이제 24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랬으니까 거의 2배 정도 되는 분량이죠. 이제 문제는 이 범위가 초반에 다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을 앞에서 이제 쭉 준비하다 갑자기 이제 후반에 굉장히 많은 양의 이 추가 지문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심리적으로 약간 포기를 하게 돼요. '내가 한 번씩 읽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수능 문제 풀듯이 풀면 되겠지.' 약간 이런 정신 승리를 이제 좀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독서 지문이 매 학기에 이제 그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이 독서 범위가 전부 이제 수능 지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육구 평가원 모의고사와 이제 수능에 출제되었었던 3학년 지문이에요. 물론 최근 지문보다는 예전 지문을 쓰시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압도적으로 뭐 길거나 아니면 난이도가 최근 유형처럼 아주 어려운 지문들은 좀 배제되는 경향은 있는데, 그래도 1학년 학생들이 하기에는 3학년 지문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 지문과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외부 지문과의 연계율은 작품도 외부 지문을 쓰시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은 보기 문항을 외부 지문을 많이 쓰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시험 범위에 대한 부분을 모두 공부하고 들어갔다고 해도 들어가서 새로 봐야 되는 지문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는 이제 문법 문제를 보통 출제하실 때 단순히 이제 문법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을 묻는 유형의 문제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보기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기 유형이 그렇게까지 길진 않습니다. 그런데 영동은 지문이 굉장히 긴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 최근에 몇 년간은 계속 비슷하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교과서 출제 범위가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제일 높게 잡았을 때가 25%였고요. 기말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는 아예 교과서에서 출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외부 교재나 아니면 부교재에서 출제가 된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교재 출제 비율이 전체의 70%에서 거의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마 영동을 준비하고 영동에 이제 영동을 염두에 두셨던 만큼 부교재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2025년 기준으로는 풀수록이라고 그 외부 교재인데 기출 문제들을 모아놓은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에 문학은 고1 교재를 사용하셨었고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3 교재를 사용하셨습니다. 올해도 이 교재를 사용하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한 2년에서 3년 주기로 좀 교재를 바꾸시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재작년에 이 교재를 사용하셨고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계속 출제했었던 지문에서 다시 문제를 뽑아내는 데 대한 부담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바꾸신다고 하더라도 기출을 사용하시던 기존의 경향을 바꾸실 것 같지는 않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모의고사라고 하죠. 1학년 모의고사는 평가원이 이제 출제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감수하는데 그 교육청 모의고사 범위를 좀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준비해 볼 때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생각에 교재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이 범위를 선정하시는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바꾸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출 문제를 한번 사서 학생이 공부를 좀 미리 해보면 그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프린트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외부 프린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문법 자료로 추가해서 사용하셨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문법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5%에서 10% 정도의 이제 추가 프린트가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교재는 아무래도 부교재입니다. 부교재고 그다음이 교과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프린트.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방식은 이제 지필평가 50, 수행평가 50인데 좀 특이한 건 다른 학교도 이 평가 방식은 거의 비슷하세요. 비슷하신데 이 지필평가가 이제 중간 25, 기말 25라고 해도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점수를 환산하실 때는 100점 만점으로 문제를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영동 같은 경우는 25점 만점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의 점수 비율이 1점 내외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뭐 그건 크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환산해서 들어가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100점 만점이든 25점 만점이든 전체적인 비율은 지필평가 50에 수행평가 50,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유형은 이게 뭐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처음엔 반겨요. 왜냐하면 선택형 문항만 100%니까 아무래도 서답형이나 서술형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이 만만한 문제가 거의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이도 자체가 아주 높진 않은데 난이도는 한 중, 그리고 최상의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난이도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보기가 대부분 끼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읽을 거리가 많아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항 수는 30문항 정도인데 시험 문제를 풀 때 좀 시간이 많이 빠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예시를 그 시험지에 뭐 간단하게 전부 다 넣을 수는 없어서 뭐 대표적인 이 영동이 많이 선호하시는 유형을 좀 넣어 놨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문항도 이제 보기가 같이 들어 있어서 보기와 이제 지문을 같이 연계해서 푸는 연계 추론 문제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문학 범위에서 출제를 하신 문제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시에서 출제를 하신 겁니다. 시에서 출제를 했는데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기도 길고 결국은 문법으로 연결이 되는 굉장히 특이한 유형이죠. 이 유형은 수능에서 아주 초반에 예전에 잠깐 있었다 없어진 유형인데 영동 선생님들께서 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연계해서 추론하고 그다음에 보기에 접목시키고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을 좋아하세요. 보기만 해도 아이들이 좀 많이 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읽으면서 이해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문법에 대한 정보는 완벽하게 자기가 숙지한 상태에서 보기를 보자마자 나한테 어떤 내용의 정보를 찾으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바로바로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등급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뭐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중학교 때는 A라는 것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다 보니까 많이 넉넉하게 주신 학교에서는 25% 정도까지 주시기도 하고 보통은 20%나 넘게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부모님들께서도 심정적으로는 알고 계십니다. 10%면 절반이 안 되는구나. 우리 아이가 꼭 A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설마 그럴까? 라고 사실 많이 생각을 하시고 학생들도 내가 그래도 계속 A였는데 나는 어쩌다 한번 B였는데 혹은 나는 그 A 중에서도 굉장히 점수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중학교 때 선지의 내용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동의 선지는 모두 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어떻게 문제를 풀게 되냐면 중학교 때는 단순하게 어떤 작품에 대한 정보를 암기를 한 다음에 그게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되면 그걸 답지를 골라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시에 대해서 여러 표현법을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세요. 뭐 영탄법이 있고 여기는 뭐 반어법이 있고 여기는 뭐 서리법이 있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영탄 반어 서리 여기 의문문으로 끝났으니까 이게 있는 걸 거야 한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서 선지에서 그걸 묻고 있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 내가 봤던 거니까 아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선지가 길게 되면 그런 표현 방식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것이 뒤에 작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작품의 정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까지 물어봐요. 학생들은 거기서부터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죠. 자기들이 단순하게 정보를 암기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연계해서 객관적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다가 주관을 더해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주관적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이제 그런 식의 오답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영동 1 등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 보통 이제 문제를 막 중학교 때 많이 풀다가 오잖아요. 그런 단순하게 짧은 어떤 선택지 유형의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지문에 대한 정보를 따로 공부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지문의 어떤 부분의 정보를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와 분석입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지문을 밑에 있는 정보 몇 개로 암기해서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중학교 때 학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텍스트를 다시 말하면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기 유형 문항과 작문형 선택지 같은 수능형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많이 푸는 것보다 그런 유형의 문제로 내가 문제를 푸는 방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 영동 같은 경우는 내신형 수업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형 수업보다는 원래 수능형 문항을 잘 푸는 친구들은 사실은 크게 많이 준비 안 해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동의 국어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국어만 잘하는 친구들이 국어를 항상 독보적으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가 취약한 친구들은 그 자리를 깨고 넘어가는 게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독해력이나 지문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그 두 개를 연결해서 푸는 추론 같은 능력은 한 번에 사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기출 문제를 하나하나 쪼개서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게 그나마 영동의 킥인데 기출 문제 중에서 똑같이 내시진 않지만 기출 문제 유형을 변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 예를 들어 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문항들을 조금씩 정보를 부분적으로 바꿔서 출제하시다 보니까 그 문항 자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있으면 그래도 시험장에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지문 대부분을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읽기만 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빈칸 채우기나 이 내용 요약 연습을 통해서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뭐 제 수업을 들은 그 친구들이 이제 고맙게도 이제 후기를 써준 거고요. 제 수업은 이제 이번에 3월 14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인데 사실 토요일 날 이게 스케줄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일정 때문에 뭐 수업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하고 만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제가 시간이 요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 수업을 듣게 된다면 저는 제 수업에 이제 일종의 저만의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능과 내신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의 준비가 따로 있고 수능의 준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내신이나 수능은 다르지 않고 심지어 영동의 시험 문제는 국어는 더 그렇습니다. 영동 선생님 중에 아주 유명한 이 그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출제자 선생님이 계시다 보니까 수능의 이 유형을 계속 가져가는 이 방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신도 수능처럼 준비하고 수능도 내신처럼 준비하면 대신 영동 친구들이 나중에 수능에서 국어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동의 국어 내신을 준비하는 거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아마 부담도 굉장히 크실 거고 학생들도 아무래도 시험 범위 보기만 해도 질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는 지금 내신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수능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